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의과학자 뿔란햄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해법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암세포의 그 림프절 전이에 관련돼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발성암인 경우에는 보통 뭐 장기에 있는 암 같은 경우에는 그 암세포가 에너지원으로 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충제의 기본 원리가 최종적으로 당 대사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림프절 암 같은 경우에는 당 대사를 통해서 암세포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산을 통해서 그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알려져 있단 말이죠. 이것이 최근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밝힌 것인데, 자, 이 연구 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 그 자연치유를 강조하는 한 요양병원에서 유튜브를 개설을 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이 국내 연구진이 이 논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내용을 좀 유튜브를 찾아봐서 봤는데 허무맹랑한 얘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암 환우분들께서 그걸 믿고 계시다는 얘기죠.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영상을 찍어서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비전문가들이 근거 없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이 약이라든가 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보고 신뢰하는 거는 암 환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란 얘기죠. 큰일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그 기관에서 이제 연구한 내용을 잠시 보면, 암세포는 주로 포도당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이 원발성 암이 주된 림프절로 전이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이 아닌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메타볼리즘, 대사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이제 YAP, 얍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단백질이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이 구충제가 암세포의 당 대사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 림프절에 있는 암에서는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이 구충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림프절에는요 아주 많은 그런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혈구, 이 백혈구라는 거는 체내에 염증이 있을 때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통해서 염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백혈구와 같은 면역세포들이 림프절에는 많이 분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면역세포들도 생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염증과 싸우려면. 그러니까 이 면역세포들도 대사를 할 때 당대사도 하고요. 또 일부 면역세포들은 지방산 대사를 통해서도 생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산 산화는 림프절 암 전이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방산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요양병원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방산이 육식, 고기를 많이 먹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절대로 육식을 해서는 안 되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 암에 걸린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린대요. 고기에 들어있는 발암 물질들이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암에 걸린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암 환자분들이 믿게 됩니다.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거는. 자, 우리 국내 연구원이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이 지방산 대사와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 이 육류를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암 환자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논리가 수십 년 동안에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논문의 일저자인 이충근 종양내과 전문의 선생님께서도 고기를 많이 먹으면 림프절 내에 지방산이 더 많아진다는 근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죠. 지방산이라는 것은요, 외부로부터 유입도 되지만 체내에 항상 일정량이 생성이 되고 소모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육류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지방산이 많아지느냐? 그래서 림프절에 있는 암세포가 그 지방산을 먹이로 에너지원으로 증식을 하고 생존을 하기 때문에 암이 더 진행이 된다. 그럴듯한 근거이지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은 체내에 들어가면서 트랜스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어떤 그 혈관의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튀긴 음식이라든가 기름진 음식은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우리가 말하는 고기, 육류, 살코기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지방산이 체내에 많이 유입이 돼서 림프절에 있는 암의 증식을 돕는다? 아니다. 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림프절에 있는 많은 면역세포들이 지방산을 에너지로 사용하기서 사용을 함으로 해서 이 면역세포들도 생존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면역세포들도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면역세포가 발동이 돼서 암세포의 증식이라든가 염증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모른다. 멍청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하면은 이거 뭐 약 파는 장사도 아니고 암 환자분들한테 혼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림프절 내에 지방산이 많아지면 암이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더 증식을 하기 때문에 구충제를 복용해도 소용이 없다는 논리 자체가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림프절 내 지방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림프절 내에 있는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대사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소모를 해버리기 때문에 암세포만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림프절 내의 암은 보통 이제 원발성 암으로부터 전이가 된 암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폐암 중에서 우리가 비소세포성 폐암 중에 편평상피세포암은 보통 이제 폐 한쪽이라든가 양쪽에 원발성암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세암으로부터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이제 검사를 통해서 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요 원발성암이 있을 때 폐 주변에 있는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많습니다. 딱 그 원발성암만 있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스테이지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림프절 자체 내에 전이가 되어 있을 경우에 만약에 이 펜벤이든 메벤이든 알벤이든 이 구충제들이 원발성 암에 작용을 해서 당대사를 통해서 억제를 시켜가지고 암을 줄이거나 사멸시켰다면 그만큼 림프절 내 쪽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좀 적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림프절 내에 있는 암은 림프절 내에서 지방산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원으로 얻긴 하지만 많은 면역세포들이 같이 지방산을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암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산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방사선 치료를 하든 항암 치료를 하든 병원에서 의학적인 치료를 할 때 이 원발성암이 줄어들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림프절암도 동시에 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충제가 결국은 암세포의 당 대사를 억제하는 것은 맞지만 림프절 내로 전이 되는 것도 막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암이라는 것은 우리 환경에 의해서 아주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항암 치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클리탁셀이라는 그 항암제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하고 뭐 다른 어떤 항암제 같이 쓰는 두 가지 정도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초기암이라든가 이기암까지는요 항암 치료를 할 때 처음부터 고농도를 써서 단기간에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3기 이상 말기 환자분들한테는 고농도로 쓰지를 않고 저농도의 항암제를 사용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치료 계획을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는 것은 한 가지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항암제를 섞으면 그 맞게 또 죽는 암세포들도 있고 생존하는 암세포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성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암이라는 것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든 방사선 치료든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서 효과가 있다면 꼭 그거를 받아보시라고는 권유를 합니다. 부작용이 없다면, 심하지 않다면. 그런데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뭐 구충제 어떤 그 요법이라든가 다른 어떤 요법이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그것도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약물 간 상호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행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암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제를 동시에 투여를 하게 되면은 어느 한쪽에 내성이 생기더라도 다른 쪽에 내성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비타민 뭐 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타민 요법이라는 것이, 비타민 C 요법이라는 것이 암을 죽인다, 거기에만 너무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과정에서 병용을 하였을 때 대사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암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환경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 유튜브 이 요양병원에서 얘기한 것은 거짓부렁이다. 육류 드셔도 됩니다.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삼겹살과 같이 기름기가 많은 고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뭐 순살코기, 소고기류, 요즘에는 돼지고기도 비싸기 때문에 뭐 꼭 한우 아니더라도 미국산, 호주산이라도 소고기, 순살코기를 드시면 됩니다. 너무 달지 않게. 먹고 싶은 거를 잘 드시고 체력을 유지를 하셔야 암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든 방사선 치료든 뭐 구충제 요법이든 뭔 요법이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담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환자분이 먹지를 못한다. 먹지는 못하는데 구충제는 먹고 있어요.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초 체력이 이루어져야 면역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있어야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이 중요하고 드시고 싶은 고기는 드세요. 치킨 드세요. 맵고 짜지 않은 거. 튀김은 좀 자제를 하라고 드렸으니까. 어쩌다 한번 드시는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암 환자라고 해서 뭐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니,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하대요. 10가지 10가지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따져보니까 다 먹으면 안 돼. 한국 음식이 다 해당이 돼요. 그 뭘 먹으란 얘기예요. 암 환자분들은 본인이 식욕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욕이 있을 때 그 타이밍에 드시고 싶은 거를 드시는 것이 체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 안 되면 제가 이메일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뉴 땡땡 이거를 암 환자용이 있어요. 그리고 당뇨식도 있습니다. 캔으로 된 거지만 이게 식사 대용이고 영양 회복용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암 환자용을 드시지 마시고 당뇨식을 드시면 되는 거고,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암 환자용 뉴 땡땡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라도 영양을 유지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암 치료에 있어서 어떤 항암제를 쓰고 어떤 약을 가지고 치료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치료를 받는 동안 자신의 몸 상태를 최상으로 이끄는 것이 치료의 첫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었는데 중요한 내용이고요. 내일 저녁 7시부터 생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좀 여유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할 테니까 많이 와주셔가지고 질문도 해주시고, 한 가지 댓글이라든가 생방송 중에 채팅창에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입력을 절대로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이 사라지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내일 뵐게요. 안녕.